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타드입니다. 2월 4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절 잘 보내셨나요? 설명절 이후에 새로운 변화 많이 궁금했었을 텐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거래량은 정말 환장하게 줄어드네요. 원래 설 당일하고 뭐 그런 날들은 원래 거래가 작년 자료를 찾아봐도 하루에 한두 건 정도 거래 있을까 말까 했어요. 다만 문제는 지금 설명절 이후로 5일간의 누적된 신고 안 된 것들이 신고되어 나온다는 말이죠. 그러면 오늘 따로 신고되어 나오는 물량은 생각보다 많아야 되는데 5일치에 누적된 물량들, 그게 12월 거래부터 해서 뭐 1월 거래, 2월 거래 이런 것들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통합되어서 나와야 되는데 많지 않아요. 악마의 디테일,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한 1시간 동안 방송을 하면서 악마의 디테일 설명을 빠뜨렸어요. 오늘 앞부분에 설명드릴게요. 요 금리, 지금 금리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과거 7, 8%에서도 집을 샀다. 지금 뭐 4%도 안 되는데 뭐 가봐야 뭐 4% 부담스럽지 않아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2015년, 16년 이맘때를 기점으로 혹은 그 이후부터 달라진 점 아시나요? 대출 관련 달라진 점 원리금 균등 상한. 이 악마의 디테일에 대한 내용은 내일 깊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방송은 찍어놨는데 일요일 오전에 올려드릴게요. 요것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 앞에는 이자만 갚는 방식에서 원리금을 갚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이자율, 단순한 숫자로만 비교할 것은 아니더라. 거래량 거래대금 보시겠습니다. 5일간 신고 누적되었던 것이 78건. 이거 아마 전년도 신고되었을 때 하루 신고 건수가 여태까지 아직 2021년 빨간색 선 아직까지 분위기 그래도 20년 끝자락이라서 그나마 뒷끝발이 약간 남아있을 때였어요. 그때 보통 하루 신고되면 이 정도 신고될 거예요. 근데 올해 들어서는 21년 말부터 한 35건 전후에 거래가 신고되는데 5일치 신고인데 저는 100건 이상은 나올 거라고 봤는데 생각보다 많이 적더라고요. 신고가 6건 있었습니다. 자, 요거는 실거래 분석가. 인터넷 검색하실 때 실거래 분석가. 요즘 돈보님이 시간이 조금 오후에 늦게 올리시더라고요. 오후에 늦게 올리실 분은 돈보를 보시면 되고 오전 일식 보시려면 실거래 분석가라고 인터넷에서 검색하셔서 내용 찾아보시면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오늘 악마의 디테일 한번 바로 말씀드릴게요. 이 편한 세상 대신이에요. 제일 위에 부분이 실거래 금액 4억 5천까지 떨어졌어요. 6억에서 4억 5천 이건 몇 퍼센트인가요? 한 3% 되나요? 6억에서 4억 5천으로 떨어졌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 제일 아래쪽이 이전 최고가 최근 전세가 순서인데 이전 최고 전세 가격이 4억 5천이에요. 최근 매매 가격이 4억 5천이에요. 다시 옆에 적어볼게요. 최근 실거래 가격이랑 최고 전세 가격이랑 같은 현상이 생겼어요. 이게 놀랍지 않나요, 이거? 이게 가까워지는 거는 많아요. 매매 가격은 떨어지고 1년 전에 혹은 2년 전에 높은 전세에 들어간 분들 계시죠. 그 갭이 점점 줄어들더란 말이에요. 내가 처음에 전세를 들어갈 때는 갭이 70% 정도였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괜히 갭이 80%, 90%까지 올라가는 일들이 생기더라. 그러면 다음 전세입자들은 과연 전세 가격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지금 전세에 대한 고민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큰 고민인 것 같습니다. 요 매매 가격 많이 떨어졌고 대신 센트럴자이도 한 5% 정도 중구 지역도 그렇게 크게 힘을 못 쓰는 모습. 중리 롯데캐슬 눈에 띄는 신고가. 요게 얼마 만에 거래인지 이게 아마 평수가 넓은 거 보니까 거래가 빈번한 형태는 아닌 것 같아요. 179제곱미터 거래가 빈번한 형태는 아니지 싶은데 이 거래가 언제 있었던 거래인지 그리고 이 거래가 언제인지 알아본다면은 이게 가격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뛰었는지 아닌지 좀 판단하는 도구가 될 수 있겠죠. 최근 전세 가격 2억. 야, 이거 전세도 잘 없었나 봐요, 사실. 그 부분 궁금하신 분들은 조금 디테일하게 거래 이력 눌러서 보시면 있죠. 이 부분에 거래 이력이 있거든요. 이것의 거래 이력을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북구 지역으로 가보니까 북구도 1억씩 떨어지는 이런 동네가 있네요. 북구 대현동, 이 대현동 1억 정도 떨어지는 거래가 나왔고, 북구 매천동 지역도 한 1억 정도씩. 이 거래가 잘 많이 없었는데, 저기 뭐 월성동 쪽, 침산동 쪽, 이렇게 크게 하락하는 거래들 보고, 다른 쪽은 괜찮아라고 생각했었는데, 뭐 6억 후반대 거래되던 것이, 막 5억대에 거래되기 시작했는데, 이건 5억대에 거래되던 것이 4억대에 거래되고 한 1억씩 이상 떨어지는 거래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고점에 사신 분들 좀 안타깝게 보이기도 합니다. 언젠가 뭐 또 집값은 회복된다고는 하겠지만 당장의 시간들이 굉장히 좀 고통스럽지 않을까. 또 빈정대고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인터넷 그 익명 게시판 이런 곳에 한번 가보니까 빈정대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좀 꼴사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수성 동일 하이빌 레이크시티 118제곱미터 요 신고가 아주 귀한 신고가 나왔습니다. 9억 5천만 원, 9억 5천만 원, 1200만 원. 이게 폭이 안 커요. 뭐 몇 억씩 점프하는 이런 현상들은 이제 보기가 굉장히 희소해졌다. 다시 월성동 지역 와보면은 이 아이파크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많이 빈정대는데 남의 아픔을 이렇게 자기의 가십거리로 삼는다 이런 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아이파크만의 이 하락이라는 것은 아이파크만의 문제가 아니고 AK 그랑폴리스도 이거 보세요. 1억 3천이나 떨어졌어요. 근데 저는 이것보다 지금 요 두 개가 눈에 보입니다. 최근 매매 가격 4억 3천이죠. 최고 전세 가격 4억 5천이에요. 4억 5천. 이 사람 다음에 물론 같은 집은 아니겠죠. 같은 집은 아닐 거예요. 근데 이게 같은 평형에 뭐 층수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야 매매 가격보다 더 비싼 전세가 이 사람 전세입자 많이 불안할 거예요. 혹시 이런 물건들 계획으로 산다? 다음에 전세금 맞추기 힘들 거예요. 현대아이파크 이거 1억 2억 가까이 떨어지는 이런 거래가 생각보다 많아요. 이거는 전부 다 아이파크는 보니까 그 사건 이후의 거래들이 더 하락폭이 더 큰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건당 거래 대금 2억 8천만 원 넘어가던 것이 1월달 2억 7,800만 원으로 조금 떨어졌고 2월달 현재 2건 신고되었던데요. 낮은 금액만 2건 있었네요. 설날에도 그러고 보니까 설날에도 거래가 제법 하나 봐요. 여기 2건이에요. 2건입니다. 3억 미만 거래 비율 요거는 별로 상관없이 6억 이상 거래 없었어요. 평균 2건 거래되었고 평균 2억 1천만 원이었죠. 6억 이상 아직까지 뭐 큰 변동 없이 3, 4%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군별 거래량 여기 2건인데 여기 나중에 제가 숫자를 표시해 드리려고 했는데 갈색 납작하게 되어 있어서 표시도 안 나는데 동구에 한 건, 달성군에 한 건 2월 거래가 있었네요. 1월 거래 현재 450건 신고되고 있는데 내일 또 거래 신고되고 나면 또 이틀 쉬어야 되고 2월은 28일밖에 없죠. 그래서 또 1월의 거래를 넘어서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분양권은 8건 신고되었고 그 중에 1건 신고가 있습니다. 신고가 1건 힐스테이트 대낭도시암 요 7곡 요쪽 분 7곡이라고 하면 또 싫어하는 분도 계시는데 이쪽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이 제 유튜브 초창기에 운영할 때 질문을 남겨드려서 제가 그분한테 특별히 영상을 만들어 드렸었는데 그분이 집을 구매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가격대는 분양가 대비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다. 물론 지금 다른 분양권들도 크게 힘을 못 쓰는 거에 비하면은 비슷한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제가 20년 입주했던 아파트들 가격 시세는 어땠을까 21년은 어땠을까 했을 때 20년 아파트들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물론 잘 나가는 곳은 뭐 100% 150% 수익률을 달성하는 것도 있었지만 평균적으로 40% 정도의 수익률은 있었다. 근데 21년 입주했는 아파트들은 20에서 한 25% 정도의 재미를 봤었다. 과연 22년 입주한 아파트들은 몇 %의 수익률을 보일 것인가? 이 부분도 나중에 한번 다뤄드릴게요. 자, 그 다음 중구지역 수창동도 크게 분양권 시작 뭐 1억 정도 하락했던 거래. 워낙 고가들이 프리미엄이 막 2억 이상들 막 찍었던 거래들이 있었기 때문에 1억 하락했던 것들 크게 느껴지진 않아요. 전세 거래량 67건, 전세 거래량도 적죠. 놀랄 만큼 적어요. 그 중에 신고가는 4건이 있었습니다. 평균 전세 가격 2억 2천만 원.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죠? 몇 건 안 돼서 그래요. 나중에 되면 다시 쭉 올라갑니다. 1월이 생각보다 2억 8천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4억 이상 거래 비중 아직 그렇게 높지 않은 상태. 4억 이상 거래량 현재 2월 달은 4억 이상 거래는 없었어요.
월세 거래량 45건 신고되었고 2월 달에 4건 신고되었습니다. 2월 달 4건이 월세 가격이 떨어졌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보증금이 1억 4천, 월세가 47만 원. 요거 반전세들 맞죠? 반전세들. 제가 월성동 그게 뭐야? 월배 3정 찾다 보니까 전세 매물이 좀 줄긴 줄었어요. 최근에 한 310건 정도까지 추적했었는데 한 280건까지 줄어들었어요. 근데 다시 보니까 월세가 좀 늘었어요. 월세 내용을 찾아보니까 한 대여섯 건이 반전세 형태가 있다라고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 단순히 전세만 쫓고 있다 보면 이 전세들이 반전세로 전환되는 부분을 놓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임대거래량 2월 달에 17건, 1월 달 1237건, 12월 달은 1967건. 물량,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실게요. 자, 설 효과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달력을 보지 않아도 설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반짝 점프 있는 거 보이죠? V자 그렸습니다. V자. 설날 전과 후에 V자 그렸어요. 근데 요 V자 하나에 한 칸에 1000건입니다. 1000건. 1000건 동안 1000건의 물건이 안 나가서 하루 만에 재등록되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자, 이 이후에 이제 V자는 이제 한 개 그렸어요. 내일 되면 약간 더 매물 또 늘어나겠죠. 그 다음 이유가 전년처럼 될 것이냐, 요 부분을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제가 설 전에 보여드렸던 자료, 특별 방송으로 중간에 변형된 그래프는 한번 보여드렸지만 설 전에 요런 모습들 7,443건, 7,287건 이 두 개가 설을 연휴 1월 30일, 31일을 지나면서 비슷해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야, 깜짝 놀랐잖아요, 그때. 이 두 개 차이가 제가 예측했던 시뮬레이션, 한 달 반 전에 예측했던 시뮬레이션과 이 현재 실제 결과물의 차이가 7건 차이 나네요, 7건. 7,287, 7,293, 7건.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여기서 놀라시면 안 되고, 혹시라도 2월달 7,883, 2월달 날수가 좀 적어서 좀 걱정스러운데, 2월 4일 현재 7,193건 매물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몇 건이 늘어나요? 700건이 늘어나야 되는데, 이거 힘들 것 같습니다. 아마 추후에 보정은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이 추세가 혹시라도 맞게 된다면은, 6월이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잖아요. 10,000건에 접어들거든요. 지금하고 전세시장 사뭇 다릅니다. 아까 매매가 4억 5천이었는데 매매가 4억 3천, 최근 매매가 4억 3천, 근데 전세 최고가 4억 5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큰 사회적인 문제, 단순히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집값 오르는 것이 멈춘다, 약상승을 계속 유지하는 게 좋지, 급격하게 상승했다가 훅 떨어지거나 뭐 이런 일들이 생기면은 굉장한 부작용을 불러올 것 같습니다. 대구 월세 물량, 여기도 설 표시 나네요. 여기도 설 표시를, 설의 흔적을 남기고 지나갑니다. 요렇게 노란색 요렇게처럼 설의 흔적을 남기고 지나가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지금 아직까지 한 일주일 정도 추세는 더 지켜보면은 어느 정도 방향성은 보일 듯 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